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운동 기법에 갇힌 일상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 운동 기법은 특정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특별한 운동법, 기법이 일상 움직임에 연결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할 때 쓰던 방식을 일상에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움직임이어서 이걸 이제 연결하기 시작하면 일상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가능성이 정말 많이 제한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중년의 남성분이셨어요.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된다 해서 병원에 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케이스였어요. 막 근육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몸 탄탄하고 너무 좋은데 일상에서 자질구레한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마테라피 움직임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드려가지고 거의 좋아지셨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는 허리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제일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하고 여쭤봤더니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 양치할 때 제일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보여주세요. 푸파푸파 하시겠죠? 보여주세요. 했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배에 힘 빼세요. 그랬더니 배에 힘 딱 빼더니 어머, 안 아프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배에 힘 딱 들어감과 동시에 척추의 모양과 골반, 다리의 이런 균형 상태가 딱 바뀌면서 몸이 앞으로 쏠리거든요. 그럼 이제 몸이 계속 흔들리면서 이 발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이제 허리가 계속 긴장해서 움찔움찔 잡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운동할 때 배에 항상 힘주라고 그랬고, 일상에서도 배에 힘주고 있어야 코어가 단단하다고 배워가지고, 언제나 힘을 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아프니까 더 열심히 힘을 줘야 아프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더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 기법하고 일상 움직임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 운동 기법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움직임의 가능성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잠깐 사용하는 기법이어야지, 그것이 일상 움직임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움직임 전체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또, 저한테 개인 레슨 받으시던 중년의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한 2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휴직을 하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파서. 통증이 계속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심각해지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저를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과거에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었는데, 그런 운동 기법들에서 쓰여지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일상에 적용을 하신 거예요. 아프니까. 근데 그런 거 적용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더 아픈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막 적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드리면서 한날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튜브를 이제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각 잡듯이 힘줘라 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선생님처럼 앉을 때도 S라인으로 앉으면 안 된다. 뭐 이러신 분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바꾸어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운동은 여전히 과거의 운동에서 전혀 변화 없이 벗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분이 보기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지금 우리의 운동의 실정이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론 따로, 그다음에 실제 따로, 운동법 따로. 인간을 연구하는 기초과학은요, 꾸준히 발전하면서 변화되어 오고 있어요. 오늘도 새로운 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런 변화하는 지식을 해석해서 이 나오는 운동법은 그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데, 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근막경선 해부학 이론, 대부분의 운동 지도자들은 다 아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대중화된 지 벌써 24년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연구 결과가 운동기법으로 연결되는 게 힘들다는 건 10분 이해를 하지만 24년이 넘은 이 대중화된 이 반향이 컸었던 이 이론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운동기법과 일상 움직임에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어깨 움직임 해보셨잖아요. 왼쪽 어깨 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오른쪽 어깨 뭐 했나요? 여러분의 움직임의 선택은 어땠어요?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다는 건 관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움직임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이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전신이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가 이 근막경선 해부학 이론의 주 이론인데 이것은 다 공부했는데 이게 운동기법과 일상 움직임에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팔을 180도로 이제 하늘 위로 올릴 때의 움직임이에요. 이건 이제 운동기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거죠. 스카퓰라 휴머럴 리듬. 날개뼈와 위팔이 180도 굴곡을 위해서 움직이는 형상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른쪽 팔이 날개뼈가 상방 회전을 하면서 180도로 올라가게 되면 반대쪽은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척추가 이렇게 모양을 다 바꿔야 돼요. 예, 날개뼈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흉추 말고도 경추 지금 모양 다 바뀐 거 보이세요? 머리 이 정위반사로 이 바닥과 평행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 바뀌어야 되죠. 흉추 꽤 많이 바뀝니다. 요추, 골반 높낮이 바뀌죠. 골반 높낮이가 바뀐다는 건 다리 길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다리 길이 차이가 난다는 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 발목, 고관절이 구부러진 상태 좌우측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카퓰라 휴머럴 리듬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이 견갑과 팔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것에 축이 되는 몸통, 몸의 다른 부분이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팔이 씹히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서 배 힘 딱 주고 가슴이랑 머리 뭐 이런데 중앙에 딱 있게 하기 위해서 힘 딱 주고 팔을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는 건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한 150도 정도 올라가면 아파요. 그러면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아픈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팔 올리는 거 힘드신 분들 지금 몸 힘 다 빼시고요.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180도 만세 하실 때 척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골반 몸 다 움직이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특별한 운동 기법, 근육 강화 운동, 스트레칭 막 찢어내고 하지 않아도 올라가요. 이제 뭐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 이 다친 부분이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는 몸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길로 힘을 쓴 것뿐이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이 이해도를 가지고 일상 움직임을 하면 다칠 확률이 높아지죠.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아직도 많은 운동 기법들이 과거의 분리적인 시각의 운동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론 따로, 실제 움직임 따로인 상태로 건강한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운동 기법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좀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자가 발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다고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운동 지도자들은 이게 이제 가능한 교육자나 선생님 같은 분들을 찾아가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음, 찾아가서 배워서 쓰시는 전문가들한테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또 많은 걸림돌이 작용을 하죠. 설사 걸림돌을 넘어서 배워 익혔다 해도 관성이라는 것이 쉽사리 바뀌지 않아서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차가 꽤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정 시점에서요, 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누적된 문제들이 이 기존 패러다임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운동학 분야에서 그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현재 운동기법의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되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근육 운동, 뭐 강화, 막 스트레칭, 뭐 이런 인식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분위기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는 미디어의 노출 빈도수라는 것이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이런 경향의 의견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우리나라에도 이미 선구적인 전문가들은 진즉에 이 변화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중량이나 횟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에서 이제는 연결, 전신의 연결, 관계, 순환과 대사, 정서적인 안정 등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면서 저강도 움직임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거든요. 특정한 고강도 움직임을 주 몇 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움직임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소마 테라피예요.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졌어요. 과거의 건강운동 방식으로는 100세를 살면서 관절을 온전히 보존해서 쓰고 살기가 힘들다는 걸 사람들이 직관하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부모 세대들만 봐도 최선을 다해서 몸을 쓰고 살았던 분들일수록 관절이 망가지고 통증에 시달리는 노년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걸 직접 다 보고 있다고요. 온갖 불편함과 수술하시고 또 수술을 해도 이 가동 범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젊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제 과격한 운동 좋아하고 몸 이렇게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은 뭐 노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퇴화된 관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막 열심히 몸을 갈았으면 아플 때쯤 되면 좀 아프다 죽었어요. 수명이 짧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아프다 죽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아프다가 죽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랍니다. 이게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아프고 불편했던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일 거예요. 실제로는 더 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죠. 근데 나는 벌써부터 보면 여기저기가 불편해.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처럼 고통받는 노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운동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에 책임을 져주지 않을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셔져라 운동을 한단 말이죠.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 움직임 메소드가 소마테라피예요.
소마 테라피 움직임 경험을 하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서 이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수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멀리 있으시거나 해외에 있으신 분들도 주말에 참여가 가능해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